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국내 이제 시총 1위죠. 삼성전자에서 과연 특별 배당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요. 10월 29일 날에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좀 듣다가 원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 뭐 반도체나 모바일 사업부, 뭐 5G 쪽 지금 뭐 투자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이렇게 관심이 있어 좀 듣다가 이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최초 제일 먼저 질문한 건데 그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배당을 좀 특별 배당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안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직접 제가 한번 같이 웹사이트에서 이거 같이 1분 정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TA그룹 이세천입니다. 먼저 3분기 좋은 실적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사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사 관련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 18년부터 2020년 주주 환원 정책에 자녀 재원하고 그리고 차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반도체 쪽 그 EUV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다른 파운드리 업체나 디램 업체와 다르게 디램과 파운드리를 동시에 EUV를 좀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기술적 측면에서 시너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정량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적으로라도 관련해서 EUV 관련 디램과 파운드리 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 전사에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먼저 현 주주 환원 정책 자녀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불확실한 수치를 바탕으로 자녀 재원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자녀 재원이 확정된 후에 그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결국 판단을 해서 이번 실적 발표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실적 마감한 후에 내년 1월 말에 저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정확한 자녀 재원 규모를 공유하고 그리고 집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기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등으로 검토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내년 1월 말 저희가 실적 발표할 때 자녀 재원 환원과 함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EUV 관련 답변들. 그 질문이 있었죠. 질문 내용은 이제 주주 환원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이제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자녀 재원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혹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 하나랑 그 이후에 이제 배당,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답변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결산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재원을 확인한 후에 그 올해 이제 자녀 재원, 1차 자녀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후에 이제 차기로 이제 다음에 나올 자녀 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어요.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좀 들으면서 들었던 좀 생각이 최근 이제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건희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사망하셨죠. 별세를 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가 고인의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이었고요. 삼성가를 정말 일으키시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라서 좀 편안한 곳에 가서 이제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병환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오면은 이제 상속세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상속세가 이슈가 돼서 한 10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이제 삼성가에서 이제 이재용 뭐 회장이나 뭐 이부진 뭐 사장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이 자녀들도 임명이
예, 재단장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사망한 날짜가 이제 10월 25일이고요. 예, 10월 25일날 이제 사망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이제 상속세가 매겨지는 게 이제 10월 25일이죠. 10월 50일 이제 사망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두 달, 그 다음 후 두 달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제 두 달 후에 이제 끝나봐야지 이제 정확히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주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변동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 25일 기준으로 해서 사망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두 달하고 이제 사망 후 두 달 그 가격을 같이 이제 합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 상속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이 전 두 달하고 후 두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고 이건희 회장님이 보유하셨던 주식의 가치 평가가 낮을수록 이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 두 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전 두 달에 이제 뭐 8월 25일부터 이제 된다고 하면은 최근 거의 한 두 달 동안 기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뭐 국내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 해였죠. 두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달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연말 이제 배당 기준을 한번 보실 텐데 배당 기준으로는 이 31일은 이 거래소가 이제 열지 않죠. 거래소가 열지 않고 30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업일 기준 이제 이 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올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기준일은 12월 28일이 되는 거죠. 예, 12월 28일 날 이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때 매수를 했으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매도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9일이죠. 이 29일은 배당 낙일이라 그래서 이제 이때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첫날이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배당하고 이제 상관이 없이 된다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배당 낙일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배당 낙일에 이때 매수를 하면 이제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시려면은 배당 낙일이 아닌 배당 기준일인 28일 날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 달력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10월 25일이니까 이제 두 달 앞으로 하면 이제 12월 25일 뭐 이 정도 되겠죠. 24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속세가 적용이 되는 그 기준일이 다 넘어서 28일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배당 받아서 이때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배당을 받을 그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그거가 상관이 없는 날까지의 날짜까지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달간의 그 과거 두 달간과 후에 두 달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일단 생각이고요. 일단 그냥 상속세를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뭐 어떤 이런 뭐 이렇게 그 전혀 다른 측면은 없고 그냥 상속세 관련돼서 그냥 숫자적으로만 다가왔을 때 아마 전달 두 달에도 좀 주가가 오르지 않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 후 두 달 동안도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는 한 25일까지 이렇게 아마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최근 이제 배당금 수령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 지분을 많이 이 관련된 회사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은 결국 이제 요 관련된 이 지분 회사의 지분이 결국 이제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이 배당이 많이 나왔던 지분이 많이 보유하고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앞뒤 두 달은 주가가 오르지 않아야지 이제 그 상속세가 이제 낮아질 수 있는 유리한 게 있겠죠. 예, 상속세를 내는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주가를 뭐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기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긴 힘들지만 주가가 좀 눌려야 된다. 예, 주가가 좀 눌려야지 유리하다. 그래서 원래는 뭐 삼성전자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글로벌 회사 그런데 좀 안 좋은 회사나 막 이런 데는 좀 작은 회사고 좀 그런 회사들은 이 상속세 이슈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사망하고 두 달 동안 뭐 거의 뭐 호재가 있어도 안 터트리는 겁니다. 뭐 호재를 늦게 터트린다거나 그 이제 그 상속세 기준일 이후에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뭐 것들을 그런 뉴스나 그런 걸 나중에 이제 터트리는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뭐 맞기는 안 하지만 약간은 그냥 느낌이 아까 그 얘기했던 컨퍼런스 콜에 1분기 1월 달에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죠. 12월 달 이런 어떤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배당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제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 SDS,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부진 이 사장하고 이서현 재단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 SDS 뭐 이런 요 세 개죠. 요 세 가지에 관련된 회사는 좀 연말에 배당이 높게 나와야지 결국은 이런 그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 재원이 이제 충당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2018년부터 20년까지 특별 배당, 주주 환원책으로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남은 재원이 한 9조 4천억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주주 환원책 여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상속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일 이슈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내년도부터도 또 어떤 특별 배당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제 주주 환원 쪽으로 좋게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약간 연말까지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는 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좀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배당에서는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삼성전자가 좀 배당에서는 조금 좋은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가정이고 뭐 뇌피셜이니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건희 이제 회장님 사망 이제 그 별세하셨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상속세 이슈도 지금 굉장히 삼성가에서 큰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오늘 또 특별 배당에 대한 또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좀 여러 가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서 예,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